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함께 고민하는 안내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매달 큰 돈을 쓰면서도 쉽게 놓치는 그러나 단순하고 검증된 피부 관리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백화점 화장품 코너를 지나며 수십만 원짜리 크림을 보고 망설이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광고 속 매끈한 피부를 보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기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며칠 써보니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실망하셨던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사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피부가 원하는 기본기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불안이 아닌 희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값비싼 제품 없이도 피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시게 될 테니까요. 텔레비전을 틀면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이 크림 하나로 10년이 젊어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그럴 것 같아서 마음이 흔들리죠. 하지만 막상 그 크림을 사서 써보면 기대했던 변화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갑만 가벼워진 채 또 다른 제품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화려한 광고 속 고가 화장품의 실제 성분을 약국에서 파는 저렴한 보습제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포장지와 브랜드 이미지에 들어간 비용이 제품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73세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박성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손님들 앞에서 젊어 보이고 싶어서 월급의 상당 부분을 비싼 화장품에 쓰고 계셨습니다. 특히 한 통에 15만 원이나 하는 수입 크림을 6개월째 사용하고 계셨는데 피부 건조함과 당김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간호사였는데 그분이 박성자님께 성분표를 한번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글씨들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당황스러우셨지만 그 간호사분이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 비싼 크림의 주성분이 약국에서 3,000원에 파는 글리세린 보습제와 거의 같다는 사실이었죠. 반신반의하며 그분은 약국으로 가서 간단한 보습제를 하나 샀습니다. 성분표를 보니 글리세린, 히알루론산 같은 검증된 보습 성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주 만에 아침에 일어나면 느껴지던 피부 당김이 확연히 줄어든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이게 정말 3,000원 크림 효과일까 하고 의심했을 정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성자님은 분식집에서 기름기와 수증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 피부가 더욱 거칠어지기 쉬운 환경이었는데 간단한 보습제를 꾸준히 쓰면서 손님들로부터 얼굴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 비싼 크림을 써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죠. 이제 그분은 화장품을 살 때 가장 먼저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합니다. 포장이 화려하거나 모델이 예뻐도 성분이 별로면 사지 않습니다. 대신 검증된 보습 성분이 들어있으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인 제품을 선택하죠. 혹시 여러분도 브랜드 이름이나 예쁜 용기에 마음이 흔들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을 고르실 때는 포장이나 모델 얼굴보다 성분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글리세린,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스쿠알란 같은 이름들이 들어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보습제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장품을 살 때는 성분표에서 보습과 차단 성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작은 글씨가 보기 어려우시면 휴대폰 돋보기 기능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둘째, 매달 화장품에 쓰는 예산을 정하되 그 돈을 여러 제품에 분산시키지 말고 기본 보습제 위주로 단순하게 편성해 보세요. 화려한 제품 10개보다 좋은 보습제 1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거울을 보면 밤새 피부가 더 메마른 것 같아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면 얼굴뿐 아니라 손과 팔꿈치가 갈라지면서 따끔거리는 통증까지 느끼게 되죠. 보습제를 발라도 몇 시간 지나면 다시 건조해지는 이런 현상이 내 피부는 이제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알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져 수분이 공기 중으로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뚜껑이 헐거워진 물통처럼 아무리 수분을 채워도 새어나가는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인 거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깊어질 뿐 아니라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게 됩니다. 68세 택배기사로 일하시는 오상호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일 야외에서 일하시면서 겨울마다 손 갈라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엄지와 검지 사이가 심하게 갈라져서 피가 나기도 했고 물건을 잡을 때마다 찌릿한 통증 때문에 일하기가 힘드셨죠. 처음에는 약국에서 산 핸드크림만 바르셨습니다. 발랐을 때는 촉촉해지는 것 같았지만 택배 상자를 몇 개만 옮기고 나면 다시 거칠어졌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발라도 소용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 피부가 이렇게 망가지나 보다 하고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송지 중 한 곳이 피부과였는데 그곳 간호사분이 오상호님의 갈라진 손을 보더니 바세린을 써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끈적끈적한 걸 어떻게 써요? 하고 간호사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핸드크림으로 수분을 공급한 다음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서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원리였죠.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날 저녁부터 시도해 보셨습니다. 샤워 후 손에 핸드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발라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처음엔 이불에 묻을까봐 걱정이 되어 면장갑까지 끼고 주무셨죠. 놀라운 변화는 일주일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갈라져 있던 손가락 사이사이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2주 차에는 출혈이 멈췄고 택배 상자를 잡아도 예전 같은 찌릿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종일 일해도 손이 거칠어지는 정도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오상호님은 이제 매일 밤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손뿐 아니라 팔꿈치와 무릎같이 거칠어지기 쉬운 부위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자 전체적으로 피부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시네요. 특히 겨울철에도 피부 갈라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세린 같은 차단막이 효과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피부 위에 보이지 않는 막을 만들어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분이 오래 머물게 되면 피부 세포가 회복할 시간을 얻게 되고 자연스럽게 피부 장벽도 강화됩니다. 마치 상처 부위에 밴드를 붙여서 치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죠. 혹시 여러분도 보습제를 발라도 금세 건조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분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분을 피부에 오래 머물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샤워나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덮어주세요. 바세린이 너무 많으면 끈적할 수 있으니 손바닥에서 충분히 비벼서 체온으로 녹인 다음 발라주시면 됩니다. 둘째, 처음에 답답하다고 느끼시면 발가락이나 팔꿈치 같은 작은 부위부터 시작해서 점차 범위를 늘려보세요. 피부가 적응하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바세린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바로 시도해 보십니다. 하지만 며칠 써보고 나서 너무 끈적여서 못 쓰겠어요. 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하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조금만 더 올바른 방법을 알았더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사실 바세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잘못된 사용법 때문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바르거나 양을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발라주는 방법이 틀렸거나 하는 경우죠. 이런 작은 실수들이 쌓이면 오히려 불편함만 남게 되고 결국 좋은 제품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70세 은퇴 교사이신 최은주님의 이야기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교직 생활 내내 분필가루와 건조한 교실 환경 때문에 손과 얼굴 피부가 많이 상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후유증이 남아서 피부 건조함과 각질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죠. 어느 날 동네 약국에서 바세린을 권받으셔서 사용해 보셨습니다. 하지만 첫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건조한 얼굴에 바세린을 바로 발랐는데 끈적끈적한 느낌만 있고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게다가 베개에 묻을까봐 걱정도 되었고요. 이런 걸로 효과를 본다는 사람들이 신기하다 하며 며칠 만에 사용을 중단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동창 모임에서 피부가 좋기로 소문난 친구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바세린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바세린을 바르기 전에
반드시 보습제를 먼저 발라서 수분을 공급할 것. 둘째, 바세린은 손바닥에서 충분히 비비고 녹여서 체온과 비슷하게 만든 후 아주 얇게 펴서 바를 것. 셋째,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서 흡수시킬 것. 최은주님은 이 방법을 다시 시도해 보셨습니다. 저녁 세안 후 평소 쓰던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콩알만큼 손바닥에 짜서 충분히 비벼 녹인 다음 얼굴 전체에 얇게 펴서 발랐습니다. 이번에는 끈적이는 느낌이 훨씬 줄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일주일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세안할 때 평소보다 피부가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2주 차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괴롭혔던 볼 부위, 각질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일 정도 지나자 오랫동안 고민이던 피부, 당김까지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3주 후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항상 신경 쓰던 목 주변의 거칠한 피부가 매끄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정말 이게 바세린 효과일까 하고 의심할 정도였다고 하시네요. 이제는 매일 밤 이 루틴이 없으면 잠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은주님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점은 순서였습니다. 보습제로 수분을 먼저 공급하고 바세린으로 그 수분을 가두는 것, 이 두 단계가 모두 이루어져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였죠. 또한 바세린을 손바닥에서 충분히 녹여서 사용하면 끈적임 없이도 충분한 보호막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바세린을 써봤지만 끈적이거나 효과가 없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올바른 순서와 방법만 지키면 분명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효과를 높이는 3단계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습제를 먼저 발라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세요. 이때 보습제가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2-3분 정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바세린을 콩알 크기만큼 손바닥에 짜서 양손으로 충분히 비비고 녹여주세요. 체온으로 녹으면 훨씬 부드럽게 발려집니다. 셋째, 볼, 이마, 턱에 점을 찍듯이 소량씩 올리고 톡톡 두드려가며 얇게 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이 과정을 밤 10시 이전에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너무 늦게 바르면 베개에 묻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충분한 흡수 시간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일찍 발라두면 잠들 때쯤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 피부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데 문득 목을 돌려보거나 손을 내려다보면 마음이 움츠러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에 깊게 파인 주름들, 손등에 도드라진 혈관과 반점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얼굴 관리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나이를 드러내는 다른 부위들은 놓친 것입니다. 실제로 목과 손은 얼굴보다 훨씬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는 부위입니다. 목 피부는 얼굴보다 얇고 매일 고개를 숙이고 돌리는 움직임 때문에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손은 하루 종일 물과 세제에 노출되고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각종 물건을 만지느라 자극을 받기 때문에 노화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66세 문혜진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얼굴 관리에는 꽤 신경을 써서 또래 중에서는 젊어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맞은편에 앉은 젊은 여성이 자신의 손을 빤히 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로 손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손등은 검은 반점들로 얼룩져 있었고 혈관은 도드라져 보였으며 손가락 관절 부위는 거칠고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손 관리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쓰던 제품을 손에 발라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손은 하루에도 수십 번 씻어야 하니 발라도 금세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목 주름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쪽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용실에서 만난 원장님이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손과 목은 얼굴보다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특히 밤에 자는 동안이 피부 재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 이때를 활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문혜진님은 그날부터 새로운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샤워 후 손에 보습제를 듬뿍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발라서 면장갑을 끼고 잤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해서 밤중에 벗고 싶었지만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목은 보습제를 바른 후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마사지하듯 발라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손을 씻고 나서도 예전처럼 바로 거칠어지지 않았습니다. 2주 차에는 손가락 관절 부위의 거친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주째가 되자 손등의 피부결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혈관이 덜 도드라져 보이고 전체적으로 매끄러워진 것이죠. 목 관리의 효과는 4주 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깊게 파인 횡주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피부 자체가 탄력 있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목과 얼굴의 경계선이 자연스러워져서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요즘 부쩍 젊어 보인다. 손이 정말 예뻐졌네 하는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핸드백을 들거나 차 핸들을 잡을 때도 예전처럼 손을 감추려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네요. 문혜진 님이 깨달은 중요한 점은 목과 손도 얼굴만큼 중요한 신체 부위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젊어 보여도 목과 손이 늙어 보이면 전체적인 인상이 나이 들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이런 부위는 얼굴보다 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거울 속 얼굴은 만족스럽지만 목이나 손을 볼 때면 시무룩해지시나요? 이제 이런 고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얼굴만이 아니라 목, 손, 팔꿈치, 무릎까지 함께 관리하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젊은 인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 관리의 경우 잠자기 전에 보습제와 바세린을 충분히 바르고 면장갑을 착용해서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면장갑이 없다면 비닐장갑도 괜찮지만 통기성을 위해 면장갑을 권합니다. 목 관리는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력에 의해 아래로 처지는 목 주름을 위쪽으로 당겨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목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세요. 목은 얼굴만큼 자외선에 노출되는데 보호는 소홀하기 쉬운 부위거든요.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바르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해도 일상의 잘못된 습관들이 그 효과를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뜨거운 물로 세수하기, 옆으로 누워서 자기,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 보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습관들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과한 세안은 피부 보호막을 파괴해서 수분 손실을 촉진시킵니다. 옆으로 자는 자세는 베개와 맞닿은 쪽 얼굴에 주름을 만들어냅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간이 길면 목 주름이 깊어지고 턱선이 흐려집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의 누적 효과는 몇 년 후 뚜렷한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72세 장명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깔끔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꼼꼼히 세수를 하고 특히 더운 물로 오래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셨죠. 또한 독서를 좋아해서 밤늦게까지 책을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편한 자세로 읽으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옆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그분의 피부는 급격히 거칠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당기고 각질이 일어났으며 특히 오른쪽 볼과 목 부위에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보습제를 발라도 몇 시간 지나면 다시 건조해졌고 거울을 볼 때마다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피부과 상담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분의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더니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첫째, 너무 뜨거운 물과 강한 세안으로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고 있다는 것. 둘째, 옆으로 자는 습관 때문에 한쪽 얼굴에 압력이 가해져서 주름이 생긴다는 것. 셋째, 독서할 때 고개를 숙인 자세가 목 주름을 심화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명수님은 처음에는 이런 작은 것들이 피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 하고 의심스러우셨지만 의사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바꾼 것은 세안 습관이었습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세안 시간도 30초 이내로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하게 씻어진 느낌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의사 선생님이 깨끗함과 건조함은 다르다고 설명해 주신 말씀을 떠올리며 참았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자세였습니다. 40년 넘게 옆으로 자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베개를 조절해서 정면으로 누워도 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침대 머리맡에 정면 수면이라고 쓴 메모를 붙여서 잠들기 전마다 의식적으로 자세를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독서 자세였습니다. 책을 읽을 때 책상에 앉아서 책을 눈높이에 맞춰 세워두고 읽거나 독서대를 사용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목과 어깨가 훨씬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 세안 후 피부 당김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2주 차에는 각질이 일어나는 빈도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3주째 되자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오른쪽 볼에 깊은 주름이 얕아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개선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개월 후 그분은 거울을 보며 활짝 웃으셨다고 합니다. 피부 전체가 부드러워졌고 목 주름도 예전보다 덜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하시네요. 장명수님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점은 피부 관리가 바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그 효과를 배가시키기도 하고 반감시키기도 한다는 걸 몸소 체험한 거죠. 혹시 여러분도 좋은 제품을 써도 큰 변화를 못 느끼신다면 생활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들이 피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피부가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올바른 생활 습관은 그 회복 과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안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30초 이내로 끝내세요. 그리고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고 바세린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둘째, 잠들 때는 가능한 한 정면으로 누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베개 높이를 조절해서 편안한 자세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휴대폰이나 책을 볼 때는 눈높이에 맞춰서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하세요. 침실 벽에 정면 수면 메모를 붙여두고 매일 밤 의식적으로 자세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몇 달 후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여러분 이야기들을 돌이켜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피부는 결코 비싼 가격표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 그리고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박성자님처럼 성분을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고 오상호님처럼 수분을 지켜주는 방법을 실천하고 최은주님처럼 올바른 순서를 지키고 문혜진님처럼 얼굴 밖의 부위까지 신경 쓰고 장명수님처럼 생활 습관까지 개선한다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달으실 겁니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고 아름다움은 값비싼 제품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보습제를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피부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걱정 대신 기대가, 한숨 대신 미소가 먼저 떠오르는 그 순간이 여러분께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작지만 소중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